화장실도 못 쓰게 한 아내 남편 이혼 통보 후 벌어진 기적. 엄마의 청결 강박이 딸을 세균 마녀의 딸로 만들었다. 집 그곳은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집이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을 파괴해간 한 여인의 멈출 수 없는 강박과 그 고통 속에서 무너져 내린 한 가족의 참혹한 기록이자 용서와 치유를 향한 고된 여정입니다. 아파트 복도는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강태민은 넥타이를 풀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손은 이미 초인종 앞에서 몇 초간 망설이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송지은을 만나는 이 순간이 퇴근 후의 안락함이 아닌 매일 밤 치러야 하는 징벌적 의식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미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어깨에 맺힌 빗방울 하나, 신발에 묻은 길거리의 미세한 먼지 알갱이 하나하나가 그를 유죄로 만드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지쳐 있었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죄인처럼 문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그녀가 이미 작은 눈구멍으로 그의 귀가를 확인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잠깐, 준비할 시간 좀 줘요. 내부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응답했다. 준비, 그 단어는 태민에게 공포와 굴욕을 의미했다. 그는 매일 밤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남편이 아닌 외부 세계에서 독극물을 묻혀온 오염원이 되어야 했다. 사랑과 포옹 대신 그는 청결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마침내 문이 열린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20년 전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송지은은 마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는 듯한 완전 무장 상태였다. N95 등급의 마스크는 얼굴의 절반을 가렸고 눈에는 틈이 없는 고글을 착용했다. 몸 위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두꺼운 비닐 앞치마를 더 집었고 손에는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두 겹 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마치 시한폭탄을 다루듯 대형 멸균 비닐봉지 3개의 검정, 빨강, 투명가 들려 있었다. 당신 오니 지하철 9호선 탔죠? 손잡이 잡았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마스크 너머로 쉰 듯 날카로웠다. 신문간의 어조였다. 응 그래. 여보, 나 정말 피곤해.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났어. 오늘만 좀. 태민은 애원하듯 말했다. 그의 어깨는 짐처럼 무거웠다. 안 돼요. 9호선 손잡이 하나의 대장균, 포도상구균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알아요? 회식 때 회사 식당에서 밥 먹었죠? 수많은 사람이 입으로 튀긴 침방울이 식탁과 의자에 건조 바이오 필름을 형성해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에는 수백만 마리의 세균과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있다고요. 지은은 봉투를 흔들며 그에게서 2 걸음 떨어졌다. 그녀에게 태민은 살아있는 세균 배양기나 마찬가지였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이 광경을 또 쳐다보고 있었다. 태민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그 아주머니의 시선에는 동정과 혐오, 그리고 무슨 재미있는 광경이나 보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 회사 사람들이 이거 알면 나 어떻게 되라고. 지은아 제발. 태민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속삭였다. 지은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남의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 가족의 무균 상태가 중요해요. 10초 안에 벗어요. 지금 당장. 19, 8. 태민은 매일 밤 이웃의 시선과 조롱을 짐작하면서도 겨울이든 여름이든 현관 앞에서
모든 옷을 벗어야 했다. 벗지 않으면 그는 집안에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었다. 그는 외투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푸는 동안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함께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은은 손에 든 집게로 그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집었다. 마치 위험 물질을 다루듯 겉옷은 검정 봉투, 공공장소 오염, 속옷은 빨강 봉투, 체액 오염, 가방은 현관 문밖 신발장 위, 외부 물질 침투 위험, 완벽하게 분리해야 해요. 봉투가 섞이면 2차 오염 발생이에요. 태미는 마지막 남은 셔츠를 벗어던지며 절규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나는 당신 남편이야. 지은아, 나는 기계가 아니라고. 지은은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톤으로 말했다. 사랑한다면 이해해줘야죠.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이 집을 완벽한 성역으로 지키는 일, 그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샤워실로 직행. 바닥 밟으면 안 돼요. 발끝으로만 걸어요. 태미는 자신의 집, 그의 보금자리라 믿었던 곳에서 포로처럼, 아니 실험실의 실험체처럼 행동해야 했다. 현관에서 욕실까지의 3미터가 그에게는 가장 긴 고난의 길이었다. 그의 맨발이 닿는 대리석 바닥의 차가움이 그의 마음의 온기를 빼앗아가는 듯했다. 새벽 1시 태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 문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문을 두드렸다. 저녁에 마신 커피와 물이 방광을 폭발 직전까지 밀어붙이고 있었다. 여보, 나 급해. 정말 급하다니까? 방광이 터질 것 같아. 그는 절박했다. 그의 다리는 꼬이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내부에서 지은의 완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안 돼요. 아직 3단계. 멸균 청소 안 끝났어요. 30분만 더 기다려요. 마저 UV 소독 돌려야 해요. 30분. 나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 한다고. 나 오늘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태미는 문을 주먹으로 쾅 쳤다. 나무 문짝이 울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내가 방금 2시간 동안 3단계 멸균 소독을 마쳤어요. 염소계 표백제, 알코올, 자외선 살균기까지 동원해서 병기림, 바닥, 벽면, 심지어 천장에 환풍구까지 완벽한 무균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은은 청소의 고통을 호소하며 그의 사용을 거부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그 피로 위에는 강박의 철옹성이 서 있었다. 내 집이야. 내가 내 집 화장실도 못 쓴다고. 나보고 어디서 해결하라는 거야. 태미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당신이 쓰면 변기물이 튀어요. 에어로졸 입자가 공기 중에 퍼진다고요. 당신의 피부 각질이 공기 중에 날려요. 그럼 내가 1~2시간이 전부 헛수고가 되고 이 집의 청결 상태가 위험 등급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 집 가장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와서 오줌도 못 누는 게 말이 돼. 그의 절규는 무너지는 한 가장의 비명이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은은 변하지 않았다.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참아줄 수 있잖아요. 그게 나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아닌가요? 그리고는 섬뜩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1층 편의점 화장실 쓰면 되잖아요. 거기는 내가 청소한 곳이 아니니까 당신이 오염시켜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자유롭게 해결할 수 없는 남자 태미는 결국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에 다시 코트를 걸치고 1층 편의점 화장실로 향하기 위해 밤늦게 문을 나섰다. 그의 등은 처절하게 굽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향해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인가? 이 가정에서 가장 깊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바로 딸 수아였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강박으로 인해 또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그녀의 방은 깨끗했지만 그 깨끗함은 생기가 없는 박물관 유리장 속 같았다. 엄마, 나 내일 학교에서 농촌 체험학습 가는데. 수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불안하게 꼬이고 있었다. 체험학습? 어디로? 그게 뭐 하는 곳인데? 지은은 마치 잠복 중인 바이러스를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청소를 멈추고 딸을 응시했다. 농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흙 만지고 동물도 보고. 수아는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작은 기대가 스쳤다. 안 돼. 지은의 대답은 칼같이 단호했다. 그 한마디에 수아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만 못 가. 선생님이 꼭 가야 한댔는데. 수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아를 깔끔이라고 놀리는 것도 벌써 지겨울 만큼 들었는데 이번에도 빠지면 그 놀림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다. 농촌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알아. 흙 속에는 파상풍균이 있어요. 동물 털에는 기생충이 있어요. 그 모든 게 세균. 투성이야. 절대 안 돼. 너는 이 집의 깨끗한 아이로 남아야 해. 지은은 수아의 팔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의 쇠사슬이었다. 애가 친구들이랑 가고 싶다잖아.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체험학습이 얼마나 중요한데. 태민이 지친 목소리로 중재하려 했다. 그는 소파에 파묻힌 채 신문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야말로 오염원 아닌가요? 내 딸 건강은 내가 지킬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고요. 지은은 태민에게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일종의 광기가 스쳤다. 수아는 그만 참을 수 없었다. 난 엄마 딸이 아니라 엄마 인형이야. 맨날 씻으라고, 만지지 말라고. 친구들도 우리 집에 못 오게 하고. 엄마가 다 망쳤어. 수아의 가슴은 격하게 떨렸다. 평소에는 입에 담지 못했던 말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수아야, 이게 다 너를 위한 엄마의 사랑이야. 엄마는 너를 지키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위협에서 간청으로 바뀌었지만 이미 늦었다. 싫어요. 난 엄마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감옥 같다고.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수아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 집의 평화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언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10월 25일 구름 많은 마음은 폭풍 후. 오늘도 엄마랑 싸웠다 하니 엄마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소리 질렀다. 체험학습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감시당한다. 나는 숨 쉬는 것도 죄인 것 같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통제 가능한 인형을 원하는 것 같다. 엄마가 청소하는 그 표백제 냄새만 맡으면 속이 메스꺼워. 이 집은 병원 같아. 아, 맞다. 병원은 병 나으면 나가는 곳인데 우리 집은 나갈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엄마 아빠가 행복할까? 이 지옥 같은 집이 깨끗해질까? 수아의 14번째 생일 그날은
이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실과 악몽의 날이 되었다. 수아는 어렵게 3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초대했다. 태미는 지은에게 몇 주 전부터 단 한 번만 부탁하고 애원했다. 수아, 마지막 생일이야.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지은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대신 파티는 30분 이내로, 손 소독은 3회 이상, 신발은 현관에서 즉시 폐기용 슬리퍼로 갈아 신기,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케이크 제외라는 굴욕적인 조건들을 달았다. 친구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거실에 모여 있었다. 모든 것이 반짝거려 불편할 정도였다. 너네 집 왜 이렇게 조용해? 음악도 틀면 안 돼? 한 친구가 속삭였다. 엄마가 좀 깔끔한 편이야. 소음도 오염이라고. 수아는 애써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마침내 케이크에 초를 켰다. 수아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제발 엄마가 나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자유가 오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학교에 안 가도 되게 해주세요. 그녀의 소원은 이미 탈출을 향해 있었다. 자, 이제 소원 빌게. 다들 같이 불어줘. 수아가 기쁜 표정으로 초를 불려는 바로 그 순간 잠깐 지은의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갈랐다. 그녀는 주방에서 튀어나오며 고글 너머로 눈을 부릅떴다. 그녀의 손에는 세균을 닦아낼 듯한 흰 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촛불. 그 촛불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 검은 탄소 입자가 케이크 위로 떨어지고 있어. 이건 세균이야. 미세먼지, 발암물질, 이산화탄소가 케이크 표면에 달라붙고 있다고. 지은은 달려와 케이크를 낚아채듯 들고 눈 깜짝할 사이에 화장실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케이크는 거품과 함께 휴지통으로 사라졌다. 초는 꺼지면서 비릿한 연기와 함께 수아의 소원과 함께 사라졌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수아는 경악했다. 그녀의 눈앞이 아찔했다. 이건 못 먹어. 이건 독이야. 이 오염된 케이크를 어떻게 먹으려고 했니? 지은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에게는 가족을 구한 영웅적 행위였지만 수아에게는 사랑의 파괴였다. 엄마, 내 생일 케이크를 친구들 앞에서.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뜨거웠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우리 그냥 갈게. 수아, 미안. 친구들은 황급히 현관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수아의 엄마가 세균 마녀라는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수아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제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올 거야. 다들 나 피할 거야. 내가 더러운 아이라서. 수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태미는 딸을 안아주려 했으나 수아는 그를 밀쳐냈다. 아빠도 나 몰라줬잖아. 아빠도 엄마를 못 말리잖아. 그날 이후 수아는 학교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세균 마녀의 딸이라고 불렀고 아무도 그녀 곁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수아의 학교 생활은 완전한 지옥이 되었다. 태민 아버지의 70세 생신날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 지은은 예외 없이 N95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끼고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음식에 최대한 접촉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접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개인용 일회용 종이 접시였다. 자네, 마스크 좀 벗고 먹게. 가족끼리 모였는데 답답하지 않나? 시아버지가 온화하게 권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며느리에 대한 애처로움이 스쳤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못 벗습니다. 공기 중 침방울이 음식에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말씀하실 때 비말 입자가 국물에 튈 위험이 너무 큽니다.
지은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스크 속에서 윙윙거렸다. 태민아, 내 아내가 우리를 그렇게 더러워 보이게 생각하는구나. 시어머니가 서운함에 목이 메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였다. 태민의 아버지가 국물을 드시다 손이 미끄러져 뜨거운 곰국이 하얀 린넨 식탁보에 동전만한 크기로 튀었다. 작은 얼룩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재앙이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지은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안하구나. 손이 미끄러져서. 태민아, 행주 좀 가져오렴. 아버지는 당황스러워하며 태민을 부르셨다. 이 식탁보는 린넨 99%로 특별 관리하는 건데 단백질 얼룩이 지면 세균이 번식해요. 이건 재앙이에요. 청결이, 균형이 무너졌다고요. 지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은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아버님이 일부러 그러셨겠니? 조금 닦으면 되지 않니? 시어머니가 달랬다. 하지만 그 말은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어머니는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안 괜찮아요. 이 더러운 식탁보에 앉아서 어떻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못 먹어요. 오염됐어요. 지은은 멸균 비닐 장갑을 거칠게 벗어던졌다. 장갑은 바닥에 떨어지며 경쾌한 소리를 냈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죽음처럼 가라앉았다. 태민의 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과 상처가 가득했다. 태민아, 내 아내에게 우리는 오염원이구나.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으마. 너도 내 가정을 잘 지켜라. 할아버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다. 시댁 식구들은 미련 없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연락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지은의 결벽은 마침내 가족 전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 시댁 식구들이 떠난 후 집에는 끔찍한 정적만 감돌았다. 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년간 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굴욕,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치 20년 동안의 인내를 모두 쏟아내듯 소리쳤다. 더는 못 참겠어.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태민은 거실 한가운데서 소리쳤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나는 세균이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당신의 남편이라고. 지은은 눈빛이 흔들렸지만 방어적으로 반박했다. 당신 왜 이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수아가 일기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태민은 수아의 일기장을 꺼내 지은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그는 그동안 몰래 일기장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이라고 썼어. 우리 딸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몰라. 친구들이 수아를 세균 마녀의 딸이라고 부른다고.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좀 보라고.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지은은 핑계를 대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방어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키는 게 아니야. 파괴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청소 대상으로 보고 있어. 당신의 강박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본 거라고. 태민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끝났어. 송지은, 나 이혼할 거야.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뭐라고?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변호사 만났어. 이혼 소장 준비했어.
당신의 극심한 결벽증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통제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충분하되 더는 못 살아 당신의 병이 수아의 영혼을 갉아먹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안 돼. 안 돼요. 여보, 제발 내가 고칠게, 내가 변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지은은 무릎을 꿇고 태민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물이 태민의 바지에 스며들었다. 늦었어. 20년 동안 기다렸어. 당신이 깨닫기를, 당신이 도움을 청하기를. 하지만 더는 못 기다려. 수아를 위해서라도 못 기다려. 태민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마음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이제 딸을 지켜야 했다. 수아야, 아빠랑 나가자. 이제 우리 집 나가자. 태민은 딸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다. 수아는 울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마른 지 오래였다. 지은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완벽한 청결을 지키려다 가장 소중한 가족과 사랑을 잃어버린 여자. 그녀의 결벽의 성은 그렇게 외로움의 폐허로 무너졌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 안에서 메아리쳤다. 법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준다. 그 기간 동안 지은 씨의 집은 더욱 깨끗해졌다. 그녀는 닦고 소독하고 멸균하는 일에 더욱 집착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청결 속에는 끔찍하리만큼 공허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강박은 정점을 찍었고 정신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들기 위해 과다한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다. 결국 태민의 요구와 자신의 무너진 상태를 인지하고 지은은 가족 상담소와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상담실에서 지은 씨, 오늘은 수아 양도 함께하기로 했죠? 상담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수아를 마주보기가 두려웠다. 수아, 양,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 어떤 것이든 좋아요. 상담사는 수아에게 따뜻하게 권했다. 저 전 사실 엄마가 무서워요. 수아의 첫마디는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수아야. 지은은 흐느끼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소독하라고, 친구들 못 만나게 하고, 제가 학교 미술 시간에 만든 점토 작품도 더럽다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수아는 울먹였다. 전 그냥 엄마한테 안기고 싶었어요. 다른 애들처럼 그냥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고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깨끗한 집을 사랑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방해물이었어요. 지은은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상담실을 가득 채웠다. 미안해. 우리 딸 친구들이 저를 세균 마녀의 딸이라고 불러요. 아무도 제 옆에 안 앉아요. 전 학교에서 혼자예요. 엄마 때문에. 수아의 이 마지막 고백은 지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지은은 절규했다. 그녀의 몸이 바닥으로 축 처졌다. 지은 씨, 수아 양의 말을 들으셨나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당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불안감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히 지은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전 미친 건가요? 이상한 사람인가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녀의 눈은
붉고 부어올라 있었다. 아니에요. 지은 씨는 병이 있는 것이죠. 바로 강박장애 OCD, 특히 오염 강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치료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의지로 여기에 왔으니까요. 전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왜 모두가 날 떠나는 거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언제부터 더러움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되었나요? 지은은 억눌렀던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었다. 7살 지은이 가장 좋아하는 낡은 토끼 인형을 안고 행복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인형은 털이 빠지고 얼룩이 졌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때 술 취한 아빠가 방에 들어왔다. 아빠는 항상 화가 나 계셨다. 지은아, 이게 뭐야? 이 더러운 솜 인형을 침대에 가지고 들어와. 얼마나 많은 먼지와 세균이 붙어 있는데. 지은 아빠는 인형을 낚아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인형은 비를 맞으며 흙바닥에 처참하게 떨어졌다. 어린 지은의 가슴도 함께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아빠, 내 인형 돌려줘요. 어린 지은은 울며 창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창문은 잠겨 있었다.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사랑 안 해. 더러운 아이는 병균만 옮기는 거야. 남들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깨끗한 아이만 사랑받을 수 있다. 명심해. 아버지는 소리치고는 방을 나갔다. 어린 지은은 창가에 엎드려 빗속에 젖어가는 인형을 보며 밤새 울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깨끗함이 사랑이라는 방정식을 마음에 새겼다. 그때부터 전 깨끗하지 않으면 버려진다고, 더러우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함이 곧 생존 가치였던 거예요. 지은은 통곡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상처가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그 공포와 싸워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상처와 두려움, 깨끗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라는 트라우마를 청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담사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지은 씨, 당신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남편과 딸은 오염원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통제와 강요 대신 이해와 사랑을 돌려줄 시간입니다. 지은은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딸 수아에게 똑같은 정서적 상처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가정폭력과 다름없는 통제를 가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며 그녀는 상담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때부터 본격적인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CBT, 특히 노출 및 반응 방지 치료가 병행되었다. 이 치료는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치료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다. 결벽증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았다. 지은은 매일 강박의 파고와 싸워야 했다. 그녀의 뇌는 더럽다. 당장 씻어야 한다. 는 신호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의지로 그 신호를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땀을 흘리고 구역질을 하고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1주차 손을 씻고 싶은 충동을 3분 동안 참는 훈련소내 묻은 더러움이 아니라 단순히 물에 젖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라. 실패 충동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10분간 손 씻기 치료사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함. 3주차 현관 바닥에 맨발로 1초간 대보는 훈련. 온몸이 경련 구토 증상하지만
씻지 않고 10분간 참아낸 부분 성공 치료사와 함께 기쁨을 나눔 6주차 공원 벤치에 앉아본 후 바로 옷을 세탁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입고 있는 훈련 세균은 내 친구다를 100번 되뇌임 극심한 불안으로 수면제 복용하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밤을 새움 10주차 외출해서 돌아온 후 바로 샤워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30분간 시청 온몸에 가시가 돋친 듯한 느낌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참아냄 괜찮아. 괜찮아. 이건 오염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세균은 내 친구야. 간신히 외출복을 세탁 바구니에 던져넣고는 황급히 손을 씻으러 가지 않고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매 순간이 내면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가족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자신이 딸에게 준 상처에 대한 깨달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며칠 후 태민은 지은의 치료를 돕기 위해 그리고 수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수아와 함께 잠시 집에 들렀다. 수아는 아버지와 상의한 어떤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공원에서 놀다가 의도적으로 바지 무릎에 진흙을 묻혀왔다. 이는 어머니의 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필요한 행위였다. 수아가 현관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는 지은을 불렀다. 엄마 나나 오늘 친구랑 놀다가 바지에 흙이 묻었어. 정말 더러워. 이제 엄마가 나한테 화낼 거야? 나 버릴 거야? 지은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달려가 닦아내려는 강박적 행동을 취하려다가 온몸의 근육이 굳으며 몸을 딱 멈춘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창백해졌다. 뇌가 경고,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건 흙이야. 파상풍균, 기생충알, 당장 벗기고 소독해야 해. 하지만 그 옆에는 치료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씨, 숨을 쉬어요. 그것은 더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딸의 용기입니다. 아, 안 돼. 수아야, 괜찮아. 흙은 자연이야. 자연은 더러운 게 아니야.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의식적으로 강박과 반대되는 말을 뱉어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수아는 용기를 내어 한 발 더 다가갔다. 엄마가 화내면 어떡하지 했는데 엄마, 우리 이거 빨래함에 넣을게. 같이 빨래해요. 괜찮아? 나 더럽지 않아? 나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질문은 수아의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7살 때 버려진 낡은 인형을 껴안고 울던 어린 지은의 질문이기도 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다. 딸의 용기와 자신이 딸에게 주었던 고통, 가리고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했던 부모의 냉정한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녀는 결벽의 벽을 허물고 흙 묻은 딸을 향해 손을 뻗어 꼭 껴안았다. 미안해. 우리 딸,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너는 깨끗하고 소중한 아이야. 너는 절대 버려지지 않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녀의 포옹은 힘이 세어 수아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포옹은 세균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으로 충만한 치유의 포옹이었다. 수아의 눈에도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엄마의 따뜻함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지은의 치료의 진정과 딸 수아의 용기 있는 행동은 태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아내가 단순히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진정한 병으로 고통받았으며 그 병과 싸우기 위해 용기 있는 투쟁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혼 소송은 잠시 중단되었고 태민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는 가족이라는 것이 완벽할 때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현관문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화해의 장소가 되었다. 태민이 퇴근하여 현관문 앞에 선다. 오랜만에 의식 앞에 조금은 긴장한 표정이다.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한다. 과연 어떤 지은이를 마주하게 될지. 문이 열리자 지은이 서 있다. 그녀는 마스크나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았고 손에는 비닐봉지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수아가 기대와 긴장 반반으로 서 있다. 지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스쳤지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고통의 흔적도 역력했다. 여보, 들어와. 어서 오세요. 수고했어요. 지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듣는 진정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멈칫한다. 그는 여전히 옷을 벗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그의 몸이 20년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옷은 옷걸이에만 걸어줘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현관 옆에 놓인 평범한 나무 옷걸이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을 법도 했지만 오히려 반짝반짝 닦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깨끗함은 강박의 산물이 아닌 정성의 표현이었다. 나중에 함께 빨래통에 넣을게. 이제부터 우리 같이 할 거야. 당신 옷도, 수아 옷도, 내 옷도 모두 함께. 태민은 잠시 멈칫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이 집이 다시 집으로 결벽의 성이 아닌 사랑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장갑으로 쌓여 있지 않았고 생생한 체온이 느껴졌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이 안심하고 현관 문턱을 넘어 집으로 들어선다. 그는 아내의 치유된 손을 잡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는다. 새 가족이 20년 만에 오염되지 않은 사랑의 공기 속에서 함께 숨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보신 것은 극한의 강박장애로 인해 가족 해체의 위기를 맞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용감하게 치료를 시작하여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한 가족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드라마였습니다. 강태민 씨의 참을성 있는 외침, 송지은 씨의 고통스러운 각성과 치유의 과정, 그리고 가장 큰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준 딸 수아의 눈물이 이 모든 변화의 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방식이라는 결벽의 성 안에 가두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은 겉으로는 완벽하고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대물림된 트라우마가 가득했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송지은 씨가 자신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정하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문적인 도움을 청했을 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세균과의 싸움 대신 질병과의 싸움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치유가 아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강박 장애 OCD는 단순한 까다로운 성격이나 의지가 약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는 뇌 기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질환입니다. 하지만 사랑, 인내, 그리고 과학적 치료를 통해 그 고통을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관계의 작은 균열이나 과도한 통제의 징후, 설명하기 어려운 강박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균열을 들여다보고 치유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현관문 앞의 전쟁을 되돌아본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 구독 클릭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